안녕하십니까, 김윤석입니다. 하루 일책, 하루에 한 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죠. 오늘 소개할 책은 치매 치료 재발로 가능하다라는 책입니다. 킴스 패밀리 의원 한의원 원장이신 김철수 님이 지으셨어요. 제가 오늘이 70회네요. 70회 특집으로 뭘 할까 생각하다가 이게 건강이 중요하겠구나. 또 마침 제가 김철수 원장님과 좀 아는 사이여서 강의 PPT를 허락을 받지 않고, 허락 안 받았습니다. 제 맘대로 제 맘대로 얻어다가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거 잘릴 수도 있다. 허락을 안 받았기 때문에 조마조마합니다. 이게 또 스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영상이 없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미루지 마시고 빨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웬 치매? 나는 치매랑 상관없어? 아닙니다. 제가 김철수 원장님한테 교육을 받았는데요. 저희 부모님이, 어머니는 파킨슨, 그리고 장모님은 파킨슨 증후군이에요. 다 이 뇌질환이잖아요. 우린 이제 치매가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했는데 너무 괜찮아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 나도 준비해야 되지만 부모님도 준비해야 돼서 우리 치매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없어질 수 있으니까 꼭 일찍 보세요. 자, 김철수 원장님 소개해드릴게요. 치매 명의십니다. 참 경력이 특이하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세브란스 병원 가정의학 수련하시고 전문의신데 또 엄청나게 연세 패밀리 의원을 개원해서 돈을 엄청 버셨대요. 근데 몸이 너무 안 좋아진 거야. 그래서 경희대 한의과 대학을 가셨어요. 그러니까 양약으로 해결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야. 본인이 아파 보니까. 그래서 연세대와 경희대를, 양약과 한방을 동시에 하는 얼마 안 되는 의사 선생님이세요. 지금은 압구정동에 아주 큰 킴스 패밀리 의원 한의원을 개원하고 계시고요. 김철수 뇌건강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프리미엄 조선에 강의도 하시고 또 이 경력 보세요. 방송을 어마무지하셨어요. 뭐 말도 못하게 하니까 치매 그러면 김철수.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또 책도 쓰시고,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뇌세포 재발로 치매 치료 가능하다. 이게 대단한 게 치매 치료는 안 된다라는 게 이제 보통 학설인데, 김철수 원장님은 된다라고 이 책을 쓰신 거예요. 목차는 치매 주치 진료실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각종 만난 분들의 상태들, 또 그렇게 어떻게 도움을 줬는지, 원인은 어떻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치매는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다. 포기하지 않으면 삶의 질이 달라진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오늘 얘기가 재생은 안 됩니다. 뇌세포는, 죽은 세포는 살릴 수 없어요. 그런데 재발은 가능하다. 그죠? 우리가 모발도 완전히 모근이 없어진 것을 머리털이 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얇아지고 비실비실한 모발은 살릴 수가 있거든요. 같은 개념으로 세포도 죽은 세포를 살릴 수 없어요. 근데 재발은 가능하다. 그리고 조기 치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방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불면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제가 오늘 또 차근차근 소개해 드릴 겁니다. 2장은 예방의학이 중요한 이유. 그래서 치매는 먼 훗날 얘기가 아니다. 뇌세포가 부서지기 전에 잡아야 된다. 그리고 뇌가 과부하되는 건요, 뇌를 많이 써서가 아니래요. 그런 이야기들이 또 너무 재밌게 봤고요. 또 3장에는요 치매의 원인과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거고요. 이 부분은 또 지나칠 수 없는 신호 4장, 그리고 5장에는 노후의 기적, 생활습관의 비밀, 그래서 잘 먹는 거, 잘 자는 거, 또 햇볕이 치매 예방에 좋다네요. 또 머리가 굳지 않게 소통하는 방법, 또 웃으면 뇌가 천천히 늙는데요. 이런 이야기들 책에서 있는 것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들, 또 지금부터 소개할 부분은 김철수 원장님이 보건소에서 강의한 강의안을 제가 얻어다가 하는 겁니다. 걸리지 말아야 될 텐데. 예. 조마조마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더 재밌지 않습니까? 자, 이게 근거가 있는 겁니다.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김철수 원장님이랑 저랑 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쓸 수 있는 거겠죠. 치매는 있다 없다? 예, 있죠, 있죠. 예. 있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치매는 걸리는 것일까요? 걸리는 것일까요? 치매는 걸리는 게 아니랍니다. 치매는요,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차이냐? 걸리는 건 무슨 외부에서 무슨 병원균이 들어오거나
뭐 바이러스가 들어오거나 해서 걸렸다 그러죠. 걸렸다. 근데 치매는요. 내부의 뇌세포가 죽은 거예요. 물론 외부 환경적인 요인과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결국에는 노화입니다. 노화되는 거예요. 뇌세포가 죽어서. 그러니까 누구나 될 수 있다. 누구나. 그러니까 오래 살다 보면 누구나 될 수 있다. 나중에 통계가 나오겠습니다만 85세 이상이 되면 우리가 이제 요즘 100세 시대라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85세 이상 사실 거 아니에요? 그럼 3명 중에 1명은 치매다. 끔찍하죠. 그럼 치매란 뭐냐 이거죠. 치매란 뭐냐. 우리 김철수 원장님의 그 장모님이 치매 걸리셨거든요. 김철수 원장의 장모가 있다는 보실까요? 경기도 양평시. 어서 오십시오. 장모님이시군요. 가족입니다. 저희 장모님이시고요. 저희 아내입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8년째 치매 투병 중인 김철수 원장의 장모 장금순 씨. 지금 혈관 치매, 알츠하이머 치매를 같이 갖고 있는 복합 치매를 앓고 계십니다. 치매는 크게 알츠하이머병과 혈관성 치매로 나뉘며 뇌 기능이 손상되면서 이전에 비해 인지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주게 됩니다. 처음에 치매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상당히 얼떨떨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큰일 났구나. 워낙 똑똑하신 분이고 자기 관리가 철저하신 분인데 치매다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분들은 되게 들으니까 더 충격이 많더라고요. 기대하고는 다른 거니까 얼떨떨한 거죠. 아닐 텐데 이런 생각이 강하니까. 믿지 않아. 그럼요. 네. 대부분의 아마 가족들이 치매라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저와 비슷한 느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가족이 치매에 걸리니까 아무래도 더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예. 그래서 더 치매에 연구를 매진하시게 되신 거고요. 장모님이 엄청 좋아지셔서 지금은 언뜻 봐서는 치매인지 모르세요. 8년째 됐는데도. 그러면 치매 두려움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볼게요. 저한테 김철수 원장님이 물어보더라고요. 암이 더 무서우세요? 치매 더 무서우세요? 전 치매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나이가 드셨구나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도표를 보여주셨어요. 만 19세, 24세는요. 보는 것처럼 암을 더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50대가 되면 치매가 이겨요. 제가 50대잖아요. 맞더라고요. 그리고 60세가 되면 더 치매에 대해서 두려워하죠. 이렇게 암보다 치매를 더 두려워하게 되고요. 치매 남의 일이 아닙니다. 65세 이상 치매 환자 추이를 보니까 이렇게 결국에는 2040년이 되면 엄청난 사람들이 이제 치매가 걸린 거죠. 우리가 이제 나이가 먹어서 노인이 됐을 때 제 나이가 그런 것 같아요. 자, 치매 종류 보겠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가 이렇게 많아요. 70.5%, 혈관 치매는 16.9%, 그리고 기타 치매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퇴행성이 많다는 거죠. 병으로 혈관병으로 생기는 치매보다 그냥 퇴행성이라는 거는 나이 먹어서. 그 원인은 뭘까요? 네, 노화, 뇌혈관 질환, 질병이 치매의 원인이 되겠죠. 그러면 치매 진단 기준을 보면 이래요. 멀쩡하던 분이 기억력이 떨어지고 정신이 나가서 자기 앞가림을 못하면 이제 치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고요. 또 직장사원이나 사회생활을 하기 힘든 것, 생산적 활동이 불가능한 것을 치매라 그래요. 때로는 성격과 행동의 변화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김철수 원장님이 치매가 아니다, 치매다를 이제 구분을 이렇게 해요. 지난주 팔순잔치 때 온 가수가 누구였죠? 하는데 누구 팔순? 에잉? 팔순잔치를 지난주에 했는데 누구 팔순? 그래서 막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도 뭐 무슨 얘기야? 하면 치매. 근데 내 팔순 가수 생각난다. 이러면 이제 경도 인지장애라 그래요. 이렇게 좀 기억력기가 조금 떨어지는 거. 근데 이제 그것도 치매 전 단계이기도 하죠. 그래서 누구 팔순? 이러면 이제 치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치매 진행 순서를 보면요. 초기에는요. 생산적 활동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중기가 되면 혼자 생활하기 어려워요. 누가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이제 말기가 되면 이게 안 돼요. 대소변을 못 봅니다.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칠한다 그러죠. 제가 뭐 입으로 말하기 뭐한데. 그래서 치매 연구를 좀 해보니까 레이건 대통령이 뭘로 돌아가셨죠? 예, 치매로 돌아가셨는데 은퇴 후에 5년 정도 됐을 때 이제 본인이 치매다라고 밝혔죠. 그 얘기는 이 김철수 원장님 말로는
은퇴한 다음에 5년이 치매다 그랬으면 아마 그 전에 이미 임기 중에 치매에 걸렸을 것이라고 추정을 한답니다. 김철수 원장님 말로는. 또 실제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대통령이 1기와 2기를 했잖아요. 2기 때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1기 때부터 치매였다. 그런 걸 이제 아들이 책에서 폭로를 해서 발칵 뒤집혔죠. 그러니까 치매가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대통령이 치매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이 논란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럼 치매 진행 과정을 좀 보면요.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우리 한번 가봅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쭉 가서 지금의 이제 나이에서 30년 뒤로 또는 이제 40년 뒤로 가보는 거예요. 일랑성 네 쌍둥이가 있다고 합시다. 뭐 이 추정을 해서 그래서 팔순생일이 온 거예요. 자, A는 멀쩡합니다. B는 좀 이렇게 힘들어요. 이렇게 깜빡깜빡해요. C는 이제 완전 치매고 D는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팔순잔치 생일을 해야 될까요? 예, C에서 하게 되겠죠. 이거 누워 계시고 왔다 갔다 하시니까. 근데 멀쩡한 A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냐? 일란성 뇌쌍기 중에도 관리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치매가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걸리는 게 아니라 그랬으니까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다. 이 책에서 그 해답들을 많이 제공을 합니다. 뇌세포 재활 치료로 치매 치료 가능하다. 딱 눈치채셨죠? 뇌세포 재활. 거기 이따도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이 이제 기억력이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요걸 이제 건강한 나이라고 하는데 요 그 연두색 부분을 60세 정도가 되면 이제 치매 65세 걸린 분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65세 치매 환자면 이미 5년 전부터 이렇게 급속도로 기억력의 노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치매에 딱 걸리는 순간 급강화를 하게 되죠. 뭐 완전히 바닥을 드러나게 되는데 이게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김철수 원장님은 지금 90% 정도 그 기억력이 떨어졌을 때부터 이제 치매라고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요 10% 떨어진 부분에 분명히 예방적인 치료라든가 관리를 하면 더 늦출 수 있다는 거. 이게 안 올 수는 없다요. 왜 우리가 노화됐으니까 안 올 수는 없대요. 그럼 좀 더 이제 과학적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요게 이제 뇌세포입니다. 2번이 뇌세포예요. 1번은 이 찌꺼기예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1번은 찌꺼기예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찌꺼기가 이렇게 쌓여요. 뇌에는 어렸을 때는 또 젊었을 때는 이 찌꺼기가 없겠죠. 근데 이게 배출이 돼야 되는데 나이가 먹으면 뇌에 이 찌꺼기가 빠져나가질 못합니다. 빠져나가질 못해요. 잠을 못 잔다든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든가 뭐 영양 상태가 불균한다든가 뭐 운동을 안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 하면 이 찌꺼기가 못 나가니까 얘가 집 밖에 찌꺼기가 막 쌓여있다 어떻게 됩니까? 집 안으로 막 들어오려고 그러겠죠. 결국에는 뇌세포 안으로도 들어온답니다. 이걸 베타 아밀로이드라 그러는데 요게 이제 45세 50세 뭐 타우 단백 그리고 뭐 좀비 세포가 생기기 시작을 하고요. 이게 점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베타 아밀로이드 타우 단백 요 부분이 늘어나고 좀비 세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죽어가지고 좀비 세포가 뭡니까? 우리 좀비 죽었는데도 활동하는 게 좀비잖아요. 이 뇌세포가 죽어서 이게 소멸이 돼야 되는데 소멸되지 않고 자꾸 다른 세포를 못 살게 굴고 세포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기억 감퇴가 일어나게 되고 그 치매가 되는 거죠. 결국 요 앞단계 요 베타 아밀로이드부터 45세부터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쌓이는 것을 쌓일 수밖에 없잖아요. 뭐 덜 쌓이게 하거나 아니면 배출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예방적 치료다라는 부분이에요. 이렇게까지 가면 이제 늦은 겁니다. 여기까지 가면 이제 늦은 거죠. 요걸 잘 보세요. 45세부터 그러니까 65세에 치매에 걸린 분은 이미 20년 전부터 증상이 있었다. 원인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85세에 3명 중에 1명이 치매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50대 또는 60대 때 이미 20년 전부터 우리가 최소한 65세부터는 최소한이에요. 85세는 많이 걸린다니까. 지금 누구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50대잖아요. 그래서 준비하려고요. 그래서 이 책을 보고 많이 자극을 받고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자,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박사님의 이제 강의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도표를 직접 만드셨대요. 이게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김철수 원장님의 만든 도표를 지금 허락도 안 받고 제가
허락도 안 받고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임상적 정상 아마 강의를 나중에 들으시면 될 거예요. 뭐 제가 이걸 설명한다기보다는 이런 단계로 이렇게 치매가 온다. 중증도 감퇴 이렇게 돼.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치료죠. 어떻게 치료하느냐 이 부분이 궁금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김철수 원장님이 장모님을 어떻게 치매를 치료하고 도움을 줬는지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같이 보실까요? 저 시장 보려고 그러는데 7,000원만 주세요. 7,000원? 예. 7,000원. 이거? 예. 그 중에 7,000원만 주세요. 또 아니 숫자 7,000원만 재는 거구나. 줘보세요. 지폐 재는 게 그렇게 좋다고 저도 얘기는 드렸었거든요. 어우, 셋이네. 저는 또 이제 손도 쓸 수가 있으니까. 야, 계산해 주세요. 저희는 인지기능 향상에 잘 도움이 쓰시는데요? 된다는 돈 계산요법. 일곱.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흘리게 되면은 이 수에 대한 개념과 계산에 대한 능력 그리고 이제 집중력을 키워주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또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시는 게 더 뭔가 좋은 것 같아요. 뭘 억지로 한다는 게 아니라 일곱, 여덟, 아홉, 열. 계속 세게 만드시는 거죠? 돈이 5밖에 없으니까 이 인간들 뭐 더 달라 그랬어요. 근데 엄마 이거 다듬어 볼까? 이런 것만 자를게. 걱정하지 마. 화분 가꾸기 역시 뇌 건강을 위한 하나의 요법이라는데요. 화분 정리는 이 정서적으로 좋고 그리고 전두엽을 발달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저렇게 뇌를 쓸 수 있는 활동을 많이 권장하시나 봐요. 많이도 잘라놓으셨다. 잘 자르셨어요, 노란 부분만. 잘하셨죠? 정말 잘했어요. 진짜 잘하셨네요. 칭찬해드리는 게 중요한가 봐요. 어머니 마음에 드세요? 네,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요거. 또 잘라야 돼. 너무 좋아요? 시원해요? 아이, 너무 좋으시죠? 볼게요. 치매 치료하는 부분들 이 책에도 자세히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원인 치료로 완치도 가능하답니다. 그 사례는 이따가 또 소개를 할게요. 혈관 치매 예방 가능하고요, 호전 가능합니다. 뭐 이런 부분들 또 이런 거 책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동영상을 보면 이렇게 끊어졌죠. 끊어진 게 이렇게 붙죠. 예, 이게 끊어지면 서로 이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뇌세포끼리 이렇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재활을 해서 끊어진 것을 이어줄 수 있다. 그래서 인지 기능이 개선이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의학적 치료가. 근데 이거를 보통은 어떻게 하냐?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저도 뭐 완전히 이해한 건 아니에요. 김철수 원장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게 약이 있잖아요. 약이 그 우울증 약이든 이 뇌의 약들은 이제 전기 신호를 가면 이렇게 신경 전달 물질이 뇌세포끼리 A하고 B하고 이렇게 전달이 되는데 얘가 쭉 보내면 받아야 되는데 보냈다가 다시 빨아들여요. 우리가 펌프를 할 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펌프질을 할 때. 근데 쭉 뿜어줘야 되는데 얘를 뿜어주다가 다시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빨아들이지 못하게 억제하는 게 요즘 나오는 뇌에 관계된 뭐 우울증이나 치매 치료제입니다. 그러니까 빨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거. 이 부분들을 이렇게 막아버리는 거죠. 지금 이렇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과다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쿵짝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되는데 계속 들어가니까 사람이 붕 떠가지고 이렇게 멍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신과 그 치료받는 분들은 어때요? 눈이 풀려 있고 붕 떠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거 많이 영상에서 보셨죠?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해서 이렇게 음향처럼 쿵짝 해야 되는데 계속 쿵 하고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좋지 않다는 거죠. 의학적으로 약으로 이렇게 치매 치료한다는 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를 못하게 이렇게 못 빨아들이게 막아버리는 거니까. 그런데 이 뇌세포 재활 치료는 뭐냐?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상세포가 점점 이제 좀비 세포로 지금 가고 있는 단계거든요. 점점 좀비 세포로 가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집이에요, 집. 정상적인 집인데 지금 위에 보면은 이제 폐허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관리를 안 하면. 이 집도 사람이 끊임없이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 관리를 안 하면 저렇게 이제 폐가가 돼가기 시작하죠. 저기서 잘 리모델링을 하고 관리를 하면 다시 집을 고칠 수 있는데 이거 안 하면 이제 완전히 사람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래서 이제 좀비 세포라 그래요. 오른쪽에 이제 좀비 세포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각종 그 우리 세포 안에는 이런 영양분들이 있는데 다 역할들이 있거든요.
에너지 생산하고 활성산소하고 세포가 소멸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재건하는 거예요. 재건. 융합적으로. 아까처럼 이렇게 약을 넣어서 이게 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세포 자체가, 뇌세포 자체가 건강할 수 있게, 죽어가는 세포를 에너지를 넣어서 살릴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을 보수할 때 한번 보세요. 보세요. 지금 저 오른쪽 끝에 보면 이렇게 밥하고 있죠. 이렇게. 그리고 이 사람들은 기둥을 바로 세우고 있고 뭐 보일러 고치고 이게 다 역할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역할들을 다 주는 거예요. 다 역할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영향을 주고 재활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서 뇌세포의 기능을 살려서 이 쓸어가져가는 집을 세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체적으로 이제 힘이 생기는 재활 치료라는 겁니다. 그게 가능하고요. 이것만 끊임없이 연구를 했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다양한 사례들이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 실제 사례입니다. 이분이 그 미국에 계시대요. 그래서 식당을 하시는데 윗분이 엄마고 밑에 분이 딸이 아닙니다. 같은 분이에요. 같은 분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이제 일이 많으니까 피곤해 갖고 일을 못 했대요. 근데 이 재활 치료를 하고 지금 이렇게 피부도 건강해지고 나이가 뭐 한 20년 젊어진 거예요. 몸매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이게 뇌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뇌세포만 건강하게 된 게 아니라 몸 세포가 건강해지니까 지금은 깜빡깜빡하고 주문을 못 받았는데 지금은 뭐 정상적으로 완치가 돼서 대단하죠. 일찍 또 시작을 해서 다행인 것 같아요. 또 50세 남성분은요, 이렇게 머리가 빠졌는데 세상에 머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뇌세포 그 재활 치료를 하면 이 모근까지도, 왜냐하면 죽어가는 모근도 세포잖아. 그거를 살려주니까 이렇게 머리가 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번엔 더 이제 90세입니다. 이분은 아예 걷지도 못하고 누워서 생활하셨고요. 대소변을 못 가리셨습니다. 스스로 식사도 못 하시고 헛것 보이고 막 헛소리하고 막 욕하시고 이랬던 분이에요. 그래서 병원에 실려 오셨대요. 그래서 치료를 했는데 11개월 정도 치료를 했는데 이분이 이번에는 휠체어를 타고 오셨는데 직접 걸어 오셔서 이게 혹시 이제 불안하니까 휠체어를 타신 거예요. 직접 식사도 하시고요. 2시간 정도 외출도 하실 수 있고요. 20개월 복약한 다음에 지금까지 됐는데도 상태를 유지하시는데 더 놀라운 건 15개월 됐는데 직접 걸어오신 거예요. 와우. 이렇게.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막 하이파이브도 하시고 막 그랬대요. 완전히 뭐 완전한 치매셨는데, 중증 치매셨는데 지금은 이 상태를 유지하시고 걸어 다니시고 혼자서 외출도 하시고 그 치료 전에 이렇게 보니까 뭐 혈당이라든가 콩팥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셨는데 이렇게 호전이 된 거예요. 콩팥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대단한 건 이 헤모글로빈 수치도 이렇게 좋아지고, 또 생혈액 검사를 좀 보니까 김땡숙 씨인데요. 이분의 이걸 좀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세포가 이렇게 지금 누가 봐도 세포가 많이 망가졌죠. 몸에 있는 세포가 이렇게 망가졌는데 치료한 다음에 보니까 이렇게 예뻐진 거예요. 세포가 동글동글하고. 완전히 달라졌죠. 그러니까 이게 세포가 다 재생이 된 거예요. 혈액 안에 있는 이제 백혈구나 그런 세포들이 재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뇌세포를 재활을 하면요, 피곤하지 않게 되고 기억력이 좋아지고요, 두통도 없어지고 잠이 잘 오고 이명이 없어졌다, 뭐 성욕이 좋아졌다, 눈이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는데요. 또 피부도 좋아지고 머리카락이 검게 나고 새 머리카락이 나고 간, 콩팥, 췌장, 골수 온몸이 재활이 됩니다. 또 뇌세포 재활 치료 이후에 변화를 보니까 이렇게 5월 8일 날 찍었는데 한 달 만에 머리가 굵어진 거야. 세상에 2달 만에. 이렇게 오른쪽 요 사진을 보면 저렇게 쭈글쭈글하고 막 이렇게 노인 같던 분이 이렇게 밝아지신 거예요. 한 달 만에. 이게 가능해? 그만큼 재활 치료가 대단하고요. 이 책에는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또 이런 또 톡도 받으셨대요. 이번 주 화요일에 아내가 정신이 맑은 듯해서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내일 퇴원을 그래서 자기는 부자네, 얼마를 보시하는 건데요. 재판 출간 비용을 부당이라 했어요. 좋은 일이지요? 이런 대화까지 나눴다. 대화가 안 됐었는데 이제는 대화를 나눴다라는 게 뇌세포 재활 치료입니다. 이제 너무 감사한 것 같아. 이렇게 이분들은 정말 포기했을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대화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참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신 분이네요.
이번에는 이제 치매 예방, 우리의 관심을 갖고 있는 치매 예방. 아까 봤던 그래프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정상적일 때 예방을 하자는 거죠. 정상일 때. 인지력이 정상일 때 베타 아밀로이드 찌꺼기가 이렇게 떨어지기 전에, 찌꺼기가 막 쌓이기 전에, 축적되기 전에 예방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방을 해야 되느냐? 치매가 되기 쉬운 사람을 볼게요. 유전인자가 부모가 이 뇌질환이 있었던 분들, 이런 부분들 아무래도 약하겠죠.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런 부분들, 또 소염 진통제 많이 먹는 분들, 또 여성 호르몬 부족하신 분들, 또는 과다하신 분들, 이런 호르몬 불균형 분들이 치매가 걸리기 쉽다고 합니다. 그러면 치매 예방의 원칙과 방법 볼게요. 자, 혈액순환 중요합니다. 혈관성 치매가 아까 또 많잖아요. 그리고 두뇌 운동 하셔야 되고요. 충분히 휴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독소를 빼야 되고요. 뇌 손상을 방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어디 뭐 넘어지거나 이런 부분들, 뇌를 교통사고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느냐? 방법적으로 우선 잘 드셔야 됩니다. 많이 먹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드시고요. 그거는 독소 제거와 연관이 있습니다. 잘 드셔서 독소를 좀 빼시고, 그러니까 이제 건강식 드시고, 또 그거죠. 화학적인 것들 좀 줄이시고, 또 농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기농이나 좀 안전한 음식 드시라는 거예요. 독소 때문에. 또 잘 자고 휴식이죠. 그다음 운동, 혈액순환과 아주 연관이 있습니다. 운동, 유산소 운동, 많이 걷는 거 중요하다 그래요. 그리고 사회 활동을 하는 겁니다. 꼭 그 돈을 벌지 않더라도 봉사 활동이나 사회 활동, 누구를 이렇게 가르치는 봉사 활동도 좋죠. 이런 것들은 두뇌 활동에 아주 좋고요. 당연히 술, 담배를 멀리 하셔야 되죠. 이것도 뇌 손상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술, 담배, 또 머리 손상 조심하셔야 되고요. 다양한 뇌 자극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일기 쓰는 게 이렇게 좋대요. 제가 또 플래너 수업하잖아요. 이렇게 하루의 일정을 다 기록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명상. 이 명상도 우리의 뇌에 있는 독소, 찌꺼기 이런 것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많이 하면 또 그렇고요. 또 너무 다다익선, 뭐 이런 부분들, 만약 뭐 이런 거, 또 중요, 그래도 적당히 하셔야 되겠죠. 그에 대한 이야기도 이 책에 나와 있고요. 그럼 뭘 먹어야 되는데요? 슈퍼푸드 소개해드립니다. 뇌에 좋은 겁니다. 토마토, 블루베리, 콩. 그러니까 마트 가셔서 요거를 이제 외우셔가지고 요거 위주로 좀 하시면 좋겠죠? 알로에, 미역 다시마, 호두. 이거 뭐 옛날부터 호두가 이 뇌 모양을 닮았다 그래서 좋다 그러죠? 연어, 브로콜리, 시금치, 커피 녹차? 커피 녹차? 오, 녹차는 좋은 건 알았는데 커피도 그렇군요.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됩니다. 카페인 때문에. 그래서 커피 녹차는 이제 오전 중에만 드시면 되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건강식이네요. 특히 뭐 시금치, 브로콜리, 또 시금치도 너무 많이 드시면 또 안 됩니다. 여기 또 뭐 담석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이것도 드셔야 돼요. 이것도 좋다 그래갖고 막 이것만 드시는 건 아니고. 또 우리 뇌를 보면 이게 손 부분이 가장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손 운동을 많이 해야 된다. 손 운동을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가 이제 입, 혀 순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손 운동, 손 자극, 이렇게 아까 박수를 친다거나 돈을 센다거나, 또 강아지를 이제 이렇게 고양이처럼 이렇게 반려견을 자꾸 만져준다든가,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좋다고 하네요. 이번에는 치매 환자를 둔 가족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가 또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치매 환자가 많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가족회의를 열어서 열린 마음으로 이제 자주 해야 되고요. 또 치매 환자도 자존감과 가치관이 있거든요. 잘한다고 자꾸 칭찬해줘야 되는데 막 친하게 잘한다고 막 반말하고 의견 무시하고 환자 두고서 막 자기들끼리 소곤소곤대고, 그럼 소외감을 느껴서 더 힘들어진답니다. 치매 환자에게는 꼭 한 사람의 고정적인 누군가가 소통하고 기대고 싶어 하니까 그런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치매는요, 뇌세포 재발 치료로 이길 수 있습니다. 치매는 걸리는 것이 아니고 오랜 세월에 걸쳐서 치매로 변하는 거예요. 우린 누구나 치매가 될 수 있습니다. 뇌세포 재생 치료는 불가능하지만 재활 치료는 가능하다. 그래서 주변에 치매로 고생하시는 분들 계시면 약도 좋지만 이렇게 재활 치료를 권해드려요. 뇌세포 재활 치료는 빨리 시작할수록 좋고요. 정기적으로 꾸준히 치료할수록 좋습니다. 40대 중후반부터는 치매 예방 노력을 시작해야 됩니다. 건망증이 증가되면 예방 치료를 시작하셔야 돼요. 저도 시작하려고요. 더 자세한 거는 이 책을 보시거나 또는 김철수 원장님 인터넷에 치매 김철수 치면 뭐 어마무지한 자료가 있네요.
동영상, 뭐 유튜브도 있고요. 이분이 진행한 유튜브도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건 한번 찾아가세요. 김스펠리님이 의원 한의원 가셔서 어떻게 오셨냐 그러면 저한테 제 유튜브 보고 왔다, 제 소개로 왔다 그러면 잘해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김철수 원장님의 강의를 제가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스승입니다. 뭐 스승은 무슨 스승. 그러니까 저는 많이 배웠어요. 김철수 원장님을 컨설팅 해드리면서 우리 부모님의 치매도 이해하게 됐고요. 치매가 아니라 파킨슨도 이해하게 됐고요. 그리고 예방시켜드리겠다, 또 재활치료 해드리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킴스패밀리 의원 하이원 한번 방문하셔서 검사도 받고 상담도 받아보시고, 그 전에 이 책 뇌세포 재활로 치매치료 가능하다, 이 책을 꼭 기본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꼭 치매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 대한 건강상식,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뭘 먹어야 되는지, 어떻게 잠을 자야 되는지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에너지를 제일 많이 쓰는 곳이 뇌고요. 뇌가 건강해야 몸이 건강하는 거 아시죠? 치매 명의 김철수 원장의 책, 원장님의 책 꼭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효석의 하루 일책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알람 눌러주세요. 그럼 매일 올라오는 영상을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